우리 TV조선을 비롯해서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물어줘야 돼요. 예. 첫 번째, 일단 양형의 문제를 떠나서 네. 청년 국회의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어떻게 보면 권력형 성폭행 사건과 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다면 뭐 무고죄 운운하고 이게 아니라 예. 사과부터 하고. 그랬어야죠, 네, 당연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당직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맞아요, 민주당 서울시당 예. 위원장이에요,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하게 관여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당직도 내려놔야 되고. 어허. 그리고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년 국회의원이에요. 예. 청년이라는 어떤 존재죠? 뭔가 새롭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그 경륜이 있는 분이 하기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청년은. 그렇죠. 근데 거꾸로 가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젊은 꼰대죠. 아하. 네, 지금 잘못도 잘못이지만 예.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게 굉장히 더 황당한 꼰대예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부인부터 했었던. 네, 작은 가게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국 좋아요 슈퍼챗 보냅니다. 국힘은 국민에게 의지하거나 책임을 주지 말고 장경태 처벌 의원 배지 떼주세요. 국힘을 지켜보겠습니다. 국힘 무능력 국민에게 보여주질 않길 바랍니다. 국힘은 민주당보다 무기력한 국힘에 정상적인 국민은 힘들어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의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못 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어제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술자리에서 어떤 일을 그리고 장경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신대?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예, 지금 바로 저 장면이에요. 저거를 지금 좀 술자리에서 지금 보이십니까? 네. 옆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여성분이 혹시 신원이 노출될까봐 저렇게 가깝게. 예, 완전 밀착돼서 지금 술에 취해서 여성분이 몸을 잘 못 가눌 정도의 상황이지 몸을 않습니까? 잘 못 가누는데 지금 바짝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자이크를 했다는 거는 나쁜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네. 저희가 다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그 모자이크가 어디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지만 보더라도 예. 네, 나쁜 손이 계속 지금 훑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보다 못한 남자친구분이 저거를 촬영을 항의를 하는 거죠. 했어요. 항의를 하러 지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남자분이 당연히 남자친구가 아니라도 예. 누구라도요 제지를 사실. 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 화를 내면서 제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지금 이제 식당이요.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족발 가게예요. 아, 그래요? 네. 아세요? 네. 어. 저 국회 근무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국회에 좀 많이 오가는 분들은 다 알죠. 오.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에서 예. 한 300m 정도 걸어가면 예. 상가가 나오거든요. 예. 거기 1층 가게예요. 아, 거기 네. 족발집. 예, 거기 아주 유명한 오래된 가게거든요. 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는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가면 바로 그 저 족발집이에요. 족발집이네요. 예, 그 족발 1번지라고. 예. 네. 그런데 지금 그 가게에서 저 보십시오. 몸을 못 가누는데 막 그러니까요. 예, 지금 밀고 최대한 지금 밀착하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1년 전에 벌어졌는데 예. 피해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현직 그 국회의원 보좌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다릅니다마는. 네,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관계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몹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어제 저녁에 TV조선이 9시 뉴스에서 예. 네, 단독 보도를 한 거죠. 저희가 1년 전에 사실 저 영상하고 상황들 그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를 사실 다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고려해서 피해 여성분이 사실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설이셔서 저희가 보도를 하지 않았었어요. 다만 그런데 어제 고소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이 됐으니까 제출이 이제 됐기 보도를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로 미뤄 짐작컨대 예. 사건 발생하고 1년 동안 장경태 의원이 그 해당 피해자에게 전혀 뭐 사과나 뭐 이런 게 사과라든지 없었던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런 어떤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년 만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요. 이 고소장이 제출된 보도가 나가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첫 반응이 뭐였냐?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뭐를 설명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거예요. 어허. 청년 정치인이 예. 바로 즉각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 영상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 영상이 나올 거를 몰랐겠죠. 예, 인지하지 못하고 예. 거짓말부터 한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더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을 꼰대라는 표현까지 젊은 꼰대죠. 젊은 꼰대적 예.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도 상당히 황당했을 겁니다. 첫 반응이 뭐? 사실무근? 영상이 그래서 저희 9시 뉴스에 떡 나오니까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장경태 의원이 이제 저 영상이 있는지 몰랐었겠죠. 자기는 뭐 훅 하고 있다가 금방 나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또 얘기를 하고 나중엔 또 말을 쓱 바꾸던데. 그런 분에게는 계속 영상을 계속 틀어줘야 돼요. 계속 틀어줘야 네. 돼요. 사실 저게 이 양형이 굉장히 세답니다. 술 취한 여성에게 접촉을 한 자체만으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설명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아까 주진우 의원도 설명을 했지만 예, 그 뭐 여성의 한거불능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소장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예, 성추행을 한 건요. 예. 준강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준강간까지. 와. 그렇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주진우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실형이 하는 거죠. 나온 사례도 있다 그래요. 네. 물론 뭐 저 상황하고 똑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실형이 나온 사례까지도 있었다라는 건데. 장경태 의원은 사건도 사건이지만 예. 이 대응 방식도 굉장히 그렇죠. 가관이에요. 예. 예, 대응 방식이 더 황당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다. 강력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TV조선의 입장을 그렇게 냈었어요.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입틀막을 하겠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청년 그렇죠. 정치인이겠습니까? 야.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으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네. 야, 그래서 청년을 사안이 대표하는 심각한 정치인이라고 거예요.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곧 지방선거가 열리고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인데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상당 부분 지휘하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지금 당직에 대해서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전혀 지금 예, 예.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경태 의원은 사건 발생도 황당하고 예. 1년 동안 피해 여성에게 사과도 안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언론 보도가 들어가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아주 뻔뻔함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뭐라고 피해 여성이 했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셨습니다마는 정말 뭐 이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네. 그런 상황, 한거불능 상태라는 거는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봐도 그런 알 수가 있죠. 상황이었고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 여성분은 네, 고소장에 그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예. 주변의 만류와 제지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 피해 여성이 이 얘기도 했어요. 고소장에서 1년이 지나서 고소를 하게 된 이유 예. 이게 무섭더라고요. 어허. 뭐라고 적시했냐면요. 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사과는커녕 어떻게 보면은 보복하겠다라는 암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고소를 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진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과거들이 이제 막 하나둘씩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경태 의원은 그간의 어떤 그 막말, 예. 부적절한 행동 이런 예. 것 때문에 기사가 정말 끊이지 않고 쏟아졌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종합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총정리. 근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그 주변 분이 장경태의 목더미를 확 쥐는 그런 듯한 장면이 보여졌었잖아요. 남성분이 도저히 보다 보니까 저거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확 잡아채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저 장면이죠. 네. 저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게 아마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저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경태 의원이요. 올 3월에 좀 희한한 법안 하나를 제출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을 폭행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 사건과 관련해서 예. 좀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얘기가 나오는 지금 거예요. 나오고 있죠. 물론 네. 자기는 뭐 이재명 당시 후보 대표가 위협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라고 설명을 했었지만, 이 사안을 지금 돌아보니까 1년 전에 자기가 저런 일 당해보니까 이거 묻지마 테러 방어라는 그런 명분으로 국회의원 폭행할 때 가중처벌 법안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국회 회의할 때 국회 회의장 요런 그 금지죄가 있었어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 그러니까 저렇게 밥 먹는 것도 사실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의정활동이 되니까 우기면 뭐 그렇게 할 수가 거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장경태 의원의 이 나쁜 손 사건이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딱 1년 1년 전에. 거의 1년 전. 그런데 이 문제의 법안이 제출된 게 올 3월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면 가중처벌을 해야 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한다. 나아가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공교롭다. 공교롭죠, 사실. 네. 공교로워요.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엄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민주당은 과거에 이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어를 만들어냈던 그런 당사자들이에요. 네, 참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성 의원 중에요. 여성 단체 출신이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예. 그런데 이 여성 의원들이 이 권력형 성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 호소인, 그렇죠.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죠. 거기다 저는 참 흥미롭게 보는 게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때가 전부 다 이 현직 시장의 권력형 성사건이 벌어져서 치러진 보궐선거였어요. 박원순, 오거돈. 물론 뭐 안희정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고민정 의원 등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피해 호소인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고하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 대변인으로 네, 피해 호소인 3인방 뭐 그래픽도 그리고 해서 고민정 의원이랑을 다 캠프에서 끌어내렸거든요. 그 대자비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과 관련해서. 그걸 직접 다 했죠. 그때 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저쪽에서 계속 생태탕 무슨 주장해서 제가 생떼탕이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버린 적도 있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고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성폭력을
가한 네. 정치인을 비호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장경태 의원 사건이 불거지고 지금 만 하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 아무도 지금 입을 벌리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조용해요. 침묵 남인순, 중이에요. 고민정 뭐 이런 네. 분들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심지어 뭐 여성 뭐 이런 거 하면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해인, 손솔 이런 사람들. 용해인 의원하고 손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젊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 네, 좀 매섭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남인순 의원은 예. 여성단체 출신으로 맞아요. 그럼요. 삼선 의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남인순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피해 호소인 사건을 주도를 했거든요. 아, 그때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장경태 의원을 비판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까지 침묵 입을 중입니다. 그냥 딱 닫는 걸로 지금 다물고 있어요. 예. 네. 뭐 야. 그리고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낄 자리 안 낄 자리 다 끼잖아요. 아우, 그럼요. 네, 뭐, 시끄럽고. 뭐 막 어휴. 동료 방에서 하는 거 보면. 의원의 개인 이야기도 다 녹음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요? 네, 저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더불어 만진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 더불어만진당이라는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2021년 4월에 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만진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지금 아니겠습니까? 딱 그러네요.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서 장경태까지 지금 그것도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장경태가.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아니 저렇게 지금 영상이 다 영상까지 있는데요. 했는데 예. 이 당은 무슨 진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참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성 보좌진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나요?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항상 자랑을 하잖아요. 예. 여성 보좌진. 아. 광범위하게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요. 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영상이 있는데도?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현재 지금 상임위는 법사위예요. 그러니까요. 그 네. 부분을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장이 접수됐고 예. 접수와 동시에 그러면은 배당을 하고 피의자가 돼요. 그렇죠. 지금 즉각적으로.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건을 아예 서울청으로 네, 중대 사건이니까 이관했어요. 예, 중대 사건이니까. 옮겨야죠. 예. 그렇다면은 상임위부터 변경을 해야죠. 네, 물론 법사위가 뭐 경찰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수사 구조가 이 정권 들어와서 엉망이 돼가지고 예. 뭐 경찰과 검찰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정도에 따라서는 또 공수처까지 연결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기소는 또 검찰에서 해야 되고 재판 유지는 또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정당국을 관장하는 상임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를 옮기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 얘기도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TV조선을 비롯해서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물어줘야 돼요. 예. 첫 번째, 상임위 변경할 거냐. 예. 네. 두 번째, 서울시당 위원장 내놓을 거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인가. 예.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은 언제 공식 사과를 할 것인가. 예. 차근차근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끊임없이 외쳐줘야 돼요. 국민의힘은 장경태 국회의원 사퇴 요구를 계속해줘야죠. 예. 네. 더불어 만진당이라는 이 비어까지 나올 정도로 댓글도 나오네요. 더불어 쭈물럭당. 그러네요. 참.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최강욱, 장경태 공통점을 말해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이종환님께서는 작은 가